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프로그래머 신입 또는 경력이 많아져도 힘든 이유라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뇌피셜인데요. 이렇게 5년 동안 이렇게 관찰을 해요. 이렇게 취업 사이트나 이런 데 수요를 예측을 하고 그렇게 보다 보면 실제로 신입 개발자를 뽑는 빈도는 여기서 보시듯이 이렇게 되게 적은 것 같아요. 수요가. 공급은 굉장히 많아요. 많은 학원에서 찍어내고 있고 많이 양성을 하고 있고 학교에서 졸업하는 전공자들도 많고 비전공자들도 한다고 지금 난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와요. 그리고 연봉도 싸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싸다고 모든 거 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막 시장에 가면 5,000원짜리 신발도 있고 막 이런데 안 사잖아요. 나이키 가서 사잖아. 왜 그러겠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들의 생각은 그래도 이제 그 신발의 인지도나 어떤 노하우들 뭐 그런 것 때문에 경력자를 선호해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과 수요의 법칙 이거 보세요. 지금 딱 보면 3년에서 7년 차를 보면은 공급은 되게 적은데 수요는 굉장히 많죠. 가성비가 제일 좋아서 그래요. 왜냐면은 경력도 충분히 있고 그래서 가르칠 필요 없고 신입들은 가르치나 피곤하거든. 그런데 그럴 필요도 없고 경험도 충분히 있고 신입에 비해서 연봉도 그렇게 많이 비싸지도 않고 뭐 끼키야 3년 차면은 많이 줘야 한 1,000만원 더 주면은 될 거예요. 1,000만원까지도 안 줘도 될걸? 신입이 2,600이면 3년차는 3,600만 줘도 온다는 사람 많을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그 가격으로 뽑아도 괜찮죠. 그러니까 괜찮은 거야. 그러니까 업계에서 딱 저 경력대가 제일 잘 나가요. 그리고 경력이 이제 막 무수히 많아진 거 막 10년차, 15년차, 20년차 이렇게 되면 준비 잘한 사람들은 굉장히 잘 가요. 왜냐면은 기업에 보면은 CTO라는 직업이 있잖아요. 그건 전체를 설계한 사람, 감독 같은 역할이란 말이야. 근데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잘 나간 사람들은 엄청 잘 나가겠죠. 근데 그만큼 기업이 만약에 한 기업인데 종사자가 180명 있으면 그 중에서 CTO는 1명 또는 뭐 그거 관리자 한 사람 막 몇 명 안 된단 말이에요. 5명, 많아야 5명이랬거든. 그러니까 수요가 많을 수가 없지. 그리고 공급은 경력은 이 사람들이 경력이 그대로 늘어나니까 사실 공급은 꽤 꾸준히 있겠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아예 이 분야를 포기하고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도 그 사람들이 경력이 쌓이니까 아예 뭐 이렇게 쫓아내지 않는 이상은 다 일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경력 대비 연봉이 이렇게 되게 천차만별로 너무 비싸지잖아요. 경력이 많아지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3, 7년 차에 비해서 이 사람들을 뽑았을 때 정말 괜찮다는 게 증명이 되어야만 해요. 그러니까 그걸 증명하는 거는 뭐 대표건 아니면 그 사람이 지금까지 해온 커리어건 뭐 여러 가지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1년차 때부터 7년차까지 굉장히 잘 살아야 돼요. 우리 학생들한테는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신입 때부터 7년차까지 정말 열심히 해라. 그래서 나중에 네가 노력을 하고 그 노력도 그냥 노력 자체만 하는 게 아니고 시간만 때우는 게 아니고 정말 필요한 사고를 연산하는 걸 연습을 하고 이슈도 많이 보고 개발도 열심히 하고 뭐 이런 많은 것들이 이제 쌓였을 때 그 당장은 주어지는 건 없어요. 당장은 뭐 어떤 사람들이 나한테 당장 돈을 주거나 하는 건 없겠지만 나중에 기회가 정말 많이 온다. 왜냐면 제가 그렇게 많이 제안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리고 그런 친구들을 주변에 너무 많이 봐요. 병역특례라고 하는 거를 제가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면서 IT 업계에 정말 뛰어난 친구들을 많이 봤는데 그네들의 특징은 정말 어렸을 때부터 노력을 정말 많이 해서 20대 초반, 20대 중반부터 이미 개발을 정말 잘해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병역특례로 오면은 정말 일을 잘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병역특례 끝나고 난 지가 한 6년, 7년이 지났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된 거 보면 어떤 애들은 뭐 100억대 투자를 받았고 어떤 한 친구는 TV에서 다큐멘터리 보는데 우연히 나오더라고. 나 너무 웃겼어. 우리 애들이랑 그 다큐멘터리 심심해서 같이 보는데 세상에 거기 쟤 뭐야? 내 옆에 자던 애가 나온 거야. 훈련소에서. 그리고 저는 지금 팀노바를 하고 있고 뭐 또 어떤 친구는 게임이 초대박이 내서 돈을 막 몇십억, 몇백억을 번 거예요. 막 이런 친구도 있어. 몇십억은 최소 벌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야. 1인 개발자를 그렇게 대박이 나서 그렇게 돈 번 애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그만큼
잘하는 개발자는 기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애들 보면 잔뼈가 굵어서 개발 시작한 지는 뭐 15년, 20년 이렇게 된 애들이야, 다. 여러분들 10대 때는 순수하게 노력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쌓여서 온 거야. 그 당시에 뭐 돈 벌려고 했나? 그냥 하고 싶으니까 하게 했겠죠. 그러니까 순수한 노력, 순수한 IT 업계에 대한 호기심, 뭐 이런 부분들이 쌓여서 그런 애들은 뭐 돈을 잘 벌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잘된 슈퍼스타 같은 애들 말고 일반적으로 봐도 기업의 CTO급을 노려야 돼요. 이상을 높게 잡아야 돼요. 왜냐? 결국엔 여러분들은 이상을 높게 안 잡고 적당히 공무원처럼 살려고 하면 3년 7년차한테 분명히 치거든요. 그러니까 3년 7년차랑 별 차이가 없는 10년차 20년차라면 사실 나 같아도 굳이 이렇게 비싼 돈 주고 이 사람 뽑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신기한 건 경력이 진짜 많은 곳은요, 연봉이 정말 엄청 높거나 연봉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 다음부터 기준이 없어. 그래서 자기 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정말 떼돈 벌고 아파트 사는 개발자도 받고 뭐 강남 아파트 사는 개발자도 받고, 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쪽박차고 뭐 연봉 막 3천 4천 막 부르고 다니면서 15년 10년 됐는데 그런 사람도 봤어요. 없을 것 같죠? 내가 뻥치는 것 같죠? 진짜 있어요. 나는 펜타에서 그런 사람도 봤다니까? 그 박사학위 자인데 연봉 3천 받는 사람? 말도 안 되죠. 근데 그 사람이 명언을 얘기했대요. 이거 들은 얘긴데, 이게 그걸 뽑은 사람한테 들은 얘긴데, C는 가장 완벽한 언어 막 이랬대요. 그래서 언어에 집착하는 거 보면서 역시 그런 생각을 했죠. 절레절레. 언어 자체를 뭐 좋아할 수는 있죠. 근데 그걸 막 너무 완벽하고 이거 아니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서 다른 언어를 까내리고 막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 치고는 제대로 된 사람은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자, 시장 탓하지 말고 현실을 봅시다. 네이버 한성숙 대표 역시 인터넷 기업협회 행사에서 글로벌 진출 목표를 이루는데 현실적인 가장 큰 어려움을 개발자를 구하는 것 이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구글이 또 심지어 대거 채용을 해요. 해외에서 지금 국내 개발자 채용 러쉬가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내 기업 플러스 알파, 해외 기업 플러스 알파, 이제 스타트업도 개발자 못 구한다고 난리인데, 난리가 난 거야. 지금 난리가 났어, 이 업계가. 이런 업계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심지어 인공지능 인력 부족하다고 뭐 인공지능 대학원 정부에서 5개 추가 지정해서 지원 들어가죠. 난리 났어. 인공지능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리지. 근데 인공지능만 필요한 게 아니고 개발 전반적인 다 필요하니까 전반적으로 수요가 늘죠. 근데 그러고 있는데 막 땔감이다 뭐다 막 현실만 탓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 시간에 그냥 공부를 더 하겠어. 그게 똑똑한 거 아닌가? 아니 계속 그렇게 탓만 하다가는 결국에는 그거 안 돼요. 개발자 부족해 땔감 노동 아직도 이러고 있어? 이 시간이 너무 아깝다 이거죠. 자, 인구 고령화 문제는 전 세계의 문제예요. 대한민국은 심지어 인구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국가예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죠. 일본 같은 경우 제가 일본 여행도 많이 다니고 한국 근교에 있는 나라들 많이 다니는데 돌아다니다 보면 진짜 신기한 게 외국인 노동자가 정말 많아요. 특히나 일본 도쿄에 정말 많았는데 그거 보면서 제가 느낀 게 해외 인력을 적극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구나. 옛날에는 일본 이민이 되게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처럼 일본 취업이 쉬운 때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계속 있다 보면 이제 그 어떤 그 국적 취득의 기회가 생겼죠. 근데 옛날에는 정말 취득하기 힘들었거든요. 근데 요새 인구 고령화가 너무 심해지니까 막 공항에서 안내해주는 직원이 막 할아버지, 막 할머니들 이런 사람 되게 많이 받아. 되게 많이 봐요. 제가 그거 보면서 저게 우리나라의 미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도 제가 그 통계 사이트를 봤는데 미국도 인구 고령화 문제가 평균 연령대가 36세, 37세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렇게 젊은 나라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인구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편이고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은 저조합니다. 이런 시대에 이제 개발자를 못 구하니까 한국 와서까지 구하는 거 아닐까 싶은 거예요. 왜냐면은 일본은 진짜 막 구직자가 왕이에요. 구직자가 왕이라서 면접비 주고 막 해도 안 온다고 그러니까 막 정말 기업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인력을 못 구해서 폐업하는 사례까지 있을 정도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구직자가 너무 많고 회사가 막 더 아직까진 갑이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사라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나라 찾아온 거 아닐까 싶어요. 좀 아직 사람이 되게 많은 국가를. 근데 지금 동남아를 가려니 이런 교육이 우리나라에 비해 잘 된 것도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개발자 관련 교육이 그래도 가격 대비, 가성비 대비 나쁘지 않은 상태고, 제가 해외 쪽에 있는 교육기관들의 수준들을 보면서 느낀 게, 딱히 그렇게까지 기초 신입들 수준에서는 그렇게 엄청난 차이가 난다라는 생각이 거의 안 나요. 거의 안 들어요, 실제로. 진짜. 명문대 나온 이런 애들 아닌 이상 그냥 일반 부트캠프나 이런 데 애들은 굳이 그 돈 주고 거기서 배울 이유가 없다. 한국 놔두고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걸 리포팅을 하잖아요. 내가 교육기관 하고 있고, 나는 세계에서 제일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아웃풋으로는 그러하고요. 그런 입장에서 이런 거에 일반 개발자보다 훨씬 관심이 많지 않겠어요? 당연히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포지션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관철하면 개발자는 부족하고 점점 몸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구나. 다른 직업이 사라지는 대신에 그 자동화를 위한 직업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마차가 사라질 때 자동차 정비공이라는 직업이 생겼잖아요.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도 필요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기사도 생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이제 수요가 개발자는 정말 많은 기업에다 필요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홈페이지 초기 시장도 똑같았는데, 이렇게 옛날에는 홈페이지 없어도, 병원 같은 경우도 이제 홈페이지 없어도 그냥 전화해서 물어보고 이런 게 일반적인데, 요즘 사람들은 병원 같은 데 딱 들어갔을 때 홈페이지나 블로그 같은 거 없으면 약간 좀 미심쩍하고 좀 올드한 곳인 것 같고, 잘 미리 안 보고 가면 불안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기업도 기업 홈페이지 없으면 인정 안 해주잖아요. 그런 거한테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전 세계적으로는 이렇게 오는데, 그래서 수요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어설픈 신입들은 와봤자 피로도가 높아지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안 뽑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 정신 차리고 공부하자. 사람들은 자신의 안 좋은 면만 부각시켜서 얘기하는 경향이 있다. 대기업 노동자들 높은 임금 받으면서 파업하는 거 보세요, 라는 거죠. 여러분들 커뮤니티로 봤을 때 절망적이죠, 개발자. 근데 커뮤니티 나 잘났다 얘기하는 걸 환영받을까? 안 좋은 면을 부각시켜서 이득 보는 사회다 라는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면 연봉 1억 한국 GM 노조 파업 납득 안돼.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연봉 1억 원인데 하나은행 노조 툭하면 집단 시위 빈축. 평균 연봉이 1억인 회사들이에요. 현대자동차가 평균 연봉이 9,30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로자들. 근데 정년퇴직자 자녀 우선 채용 단협 조합을 삭제했어요. 그 전에 이걸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평균 연봉이 9,300인 곳에서 노조를 형성을 하고 이제 시위를 할 때, 그러니까 뭔가 회사 측에 사측에 요구를 할 때, 자기 자녀들을, 그러니까 사실 그냥 뛰어난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뽑히는 게 원래 정당한 사회잖아요. 그런데 자기 자녀들 우선 채용을 하길 원하는 거예요. 정년퇴직자 자녀 우선 채용, 이걸 요구한 거야. 이거 너무 투머치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약간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 정도로 평균 연봉이 1억인 데서도 이렇게 서로 자기들 힘든 것만 얘기를 하는 게 일반적이라는 거죠. 물론 저는 사실 그 내부 사정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어쩐다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확실한 건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그런 기업이잖아요, 저런 기업들이. 그리고 연봉도 1억이, 평균 연봉 1억 정도 되는 경우가 많지가 않고, 중소기업 연봉 평균은 해도 4, 5천 사이인데, 이런 현실 속에서 저런 기업들에서도 굉장히 노조가 많이 나오고 불만 얘기를 많이 한다. 내가 최악이다 라고, 누가 최악인가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저렇게까지 발전해요. 내 자식도 우선 채용해줘. 아니, 그러면은 아버지가 대기업을 안 다니면은 그 사람은 대기업 갈 기회를 놓칠 수도 있잖아요. 아마 그런 게 욕심이 과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커뮤니티도 그래요. 그 누가 불쌍하나를 좀 얘기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커뮤니티는, 모든 커뮤니티가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떤 커뮤니티는 완전히 욕하려고 이 커뮤니티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걸로만 배우시면 여러분들이 정말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도 엄청 사랑받는 팀노바 졸업생들이 있어요. 지금 사실 뭐 신입 구직할 때도 굉장히, 근데 신입 때는 확실히 저항감이 심한 것 같아요. 너 연봉이 왜 높냐는 둥 어쩌저쩌고 하는데, 문제는 팀노바 졸업생이 신입만 있는 게 아니고 경력자들도 있잖아요. 근데 경력 3년차 이런 애들이 많은데, 와, 3년차 애들한테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이 비슷하게 준비해도. 보통 3년차 이상 애들이 받는 평균 연봉이 4천 중반대인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초중반? 근데 별로 그런 게 없어요. 저항감도 없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경력자들한테 굉장히 관대해요, 업계가. 그 느낌적인 느낌이야. 내가 봤을 때는 신입 똘똘한 애나 3년차 그냥 어설픈 애나 신입 똘똘한 애가 낫거든요. 나는 계속 1년 내내 걔를 관찰하니까. 나는 계속 보잖아, 응용 2단계 때. 그러면은 근데 이제 업계의 눈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어떤 쌓아놓은 그 경력을 더 원해요. 근데 그런 건 있어. 경력 있는 애들이 좀 융화가 잘 돼, 성격적으로. 그런 장점은 좀 있죠. 근데도 신입 애들은 막 뭐 커뮤니티에서 막 조리돌림 나오고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막 어떻게든 막 이렇게 욕을 존나게 처먹는데, 경력자 애들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뭐 현주나 뭐야 또 지금까지 경력자 애들은 되게 고요해. 연봉 되게 높거든요. 지연이도 그렇고 막 되게 높은 친구도 많은데 전혀 문제 생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비를 안 걸어요. 일단 연봉이나 이제 작품 수준이나 시비를 아예 안 걸어요. 왜냐면 3년차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가 너무 잘해주는 거지. 근데 그거 다 알고 있어. 그래서 약간 속으로는 와, 이게 참 재밌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약간 그 경력에서 오는 안정감 이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 근데 실제로 업무 처리를 하면 글쎄. 근데 아무튼 재밌는 현상이 뭐냐면, 신입 때 내가 애들한테도 항상 얘기해줘. 난 이걸 다 알고 있지 원래. 신입 때가 구직이 제일 어렵다. 너네 지금 하는 구직이 제일 어려울 거야. 그러니까 어렵게 배워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다 가보고, 꼰대 회사도 다 면접 봐보고, 좋은 회사도 봐보고, 나쁜 회사도 봐보고, 그럼 좋은 회사 왜 떨어졌는지도 계속 복귀도 해보고, 공부 다 하자. 그리고 네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그때 한번 배워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막 뭐 이것저것 가. 근데 신입 때는 정말 거칠어요. 사람들 반응도 그렇고, 아 우리는 신입 아예 쳐다도 안 봐, 이런 기업도 너무 많고. 근데 그런 애들이 경력 1년 2년 쌓이잖아요. 그러면요 세상에 사랑을 그렇게 받아요. 회사 가서 늘어서 그런 면도 있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애초에 가지고 있는 게 많으니까 회사 가서 배우는 속도도 스펀지처럼 빨리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준비를 어쨌든 잘해야 돼요. 저는 막 욕을 먹으면서도 내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실제로 결과 좋으니까 계속 밀어붙이고는 있는데 좀 지치긴 해요, 사실은. 근데 기다리고 있는 거죠. 졸업생들이 많아지고 있고 이 친구들이 경력이 더 쌓이고 그렇게 됐을 때 그때 되면 좀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경력에 대한 생각을 저런 정도로 좀 잡아 놓으시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리고 저격을 할 때는 10년 뒤를 저격을 하세요. 그냥 뭐 단순히 취업되고 이런 건 너무 쉬워요, 사실은. 그런 거 가지고 하시면 안 되고, 10년 뒤에 내가 어떤 모습일까를 그리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지, 뭐 그냥 단순히 취업되고 내가 경력자라고 해서 우월한 척을 하는 경우가 있어. 근데 나는 가짜거든, 솔직히. 나도 지금 15년 차 하고 있고 그 경력이 10년이 넘어가면 그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이렇게 직업군인들보다 막 병장 제대한 사람들이 더 군대에 대한 부심이 강하잖아요. 직업군인들 막 10년 하고 뭐 이렇게 제대했는데도 그냥 막 한 6년 하고 한 사람들 그냥 오히려 별 말이 없어. 의외로 그래요. 직업군인들은 더 오래 하고 이런 사람들은 별 말이 없는데, 보통 이제 막 1년 하고 막 2년 한 애들이 말이 많지. 그러니까 군인 자체 비하는 건 아닌데, 우리 아버지도 군대에 대해서 얘기는 하시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래도 한 10년 넘게 이제 직업군인 하시다가 그만두는데, 우리 아빠보다 더 심한 사람들이 있어, 친구들 중에 보면. 누가 보면은 그냥 우리나라를 다 본인들이 그냥 베트남전부터 다 구한 것 같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 것처럼 보통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경력대가 딱 있어요. 아무튼 10년 이상 가면요, 뭐 내가 뭐 하고 그럴 것보다 일단은 실력,
실력이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딴 거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하는 공부가 지금 당장 결과를 주지 않는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쌓아 놓으세요. 결국엔 언젠가 씁니다. 그리고 그게 여러분들의 내공의 기초가 될 거예요. 그래서 한 10년차 됐을 때 여러분들이 포스가 잘잘 흐를 거예요. 그거를 다 알아봅니다. 다 알아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공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이제 안 좋은 여론에 휩싸이지 마시고 10년 단위로 봅시다. 여기까지 할게요.